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실현님이 써주셨어요. 빵형이 골드만삭스 측에 JPM 코인 사용할 건지 물어봤대요. 자기들은 안 쓴다고 했다더라고요. 예. 은행들이 자기들 돈에 대한 권한을 다른 은행에 이제 맡기기는 싫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도 그러겠죠. 만약에 국민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신한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또 우리은행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은행이 신한은행한테 야 니네도 그냥 우리 거 써, 우리 스테이블 코인 니들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쓸까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각자 자기네 은행들이 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어떤 결제 시스템을 쓸 때 우리 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가 사실 저번에 이제 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각자 은행들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은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증권사도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증권사도 그러면 우리 각자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또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가 뭐 바이낸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야 우리도 우리 각자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좀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 지금 대전 대덕구에서도 지역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3월 10일자 기사예요.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화한다. 지금 서울은 그 박원순 시장님이 그 제로페이인가? 제로페이라고 해서 그 지역화폐를 만들고 각 또 지역마다 각자 이제 지역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시별로 또 만들고 구는 또 구별로 만들고 노원구도 만들었잖아요. 노원페이인가요?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이런 신용이 계속 창출되다 보면 이게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어떤 물타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패깅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실제 돈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행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일단은 이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오는 6월까지 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전 차익거래, 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서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구별로 자기들 구에 맞는 돈을 막 찍어내다 보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테더처럼요. 테더가 가격이 가끔 이제 어제 제가 테더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1달러에 분명히 패깅이 돼서 1대1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0.85달러까지 빠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빠지느냐? 야, 테더 니들 실제로 그만큼 발행한 것만큼 달러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네가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거를 이제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신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신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들 계속 찍어내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타님도 이제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급 준비를 또 낮추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량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예, 그 연규연님이 써주셨는데 콜로라도주에 34년 덴버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이제 희망이 보이신다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콜로라도주가 암호화폐 그 주지사가 암호화폐를 이건 이제 증권법을 적용해서 일정 부분은 예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증권법 관련된 코인들 중에 몇 개 이제 코인들 중에 만약에 안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증권법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뭐 와이오밍 주라든가 콜로라도주 이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터치 대한민국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이제 유튜버신데
예, 요새 이제 유튜버 한다고 저도 바빠져서 많이 못 봤네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서 빚이 없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굉장히 효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써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자산이라고 표현하기엔 부끄러운 액수지만 그 자산을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매달 예금 적금한다 생각하고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비중으로만 따지면 거의 80%가 넘어가는데요.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는데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자산이 많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예,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작으니까, 나는 돈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에 한 큐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시총 낮은 거에 몰빵해서 돈을 넣겠다. 저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돈이 지금 작아도 내가 뭐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뭐 100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나중에 뭐 1억, 10억, 100억 됐을 때 운용하는 것과 저는 똑같이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처음 작은 돈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저는 나중에 돈이 커졌을 때도 똑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작은 돈이니까 난 리스크 크게, 예를 들어서 비트 이더 뭐 리플 이런 거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시총 막 한 200이 300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더 1000등 넘어가는 시가총액 낮은 거에 몰빵해서 한번 노려서 이걸로 돈 불리고 나서 그때 이제 비트 이더 사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나중에 돈 사이즈가 커져도 비트 이더 리플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벌어봤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종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70만 원을 비트 이더 리플 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비트 다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트 30만 원어치 한다라고 하면 30만 원어치 그 해당되는 한 0.1비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1비트 사시고, 그 다음에 뭐 비트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뭐 30만 원씩 산다라고 하면 30만 원씩 보면 2 이더 뭐 리플 뭐 몇 리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쪼개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내가 돈이 진짜 큰 돈이 됐을 때도 똑같이 나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아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이거 이제 미세먼지 이거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미세먼지 이제 중국 아마 명동에서 인터뷰 하신 것 같아요. 명동에서 지금 중국 분들인데, 예, 중국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중국 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논리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성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하는 분이래요. 근데, 야, 투자를 할 때, 뭐, 만약에 내가 투자해서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증권사 탓을 하면 되냐. 네가, 손해본 거 아니냐. 근데 왜 한국 니들은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항상, 그러면서 이제 중국 어떤 전통적인, 뭐, 마인드는 뭐냐면, 항상 내 탓이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원인을 니들이 제공했으니까, 중국이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중국을 탓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를 탓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약간 설명 자체가 논리가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는 당연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 안 하면, 투자 안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제 책임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옆집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이상한 오염된 어떤 물질의 어떤 생산을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이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자체 국민들이 다 이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어느 정도 저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열받아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영상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 유성님이 써주셨는데 2019년 후반 이후에 있을 미국의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기점으로 달러를 위시한 신용화폐는 그 가치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몇 개월째 비상금 플러스 생활비 외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일단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달러의 가치,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달러 이게 지금 1913년도에 만약에 1달러로 어떤 천의 가치에 해당되는 물건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40도 못 사는 겁니다. 1달러를 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 40밖에 안 남은 이게 이제 저는 어느 순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이야 이제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이제 급격히 빠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한쪽으로 이제 확 저는 전환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상대적인 그 가치가 올라갈 거겠죠.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세계적인 부동산들 가치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 달러 어마어마하게 풀린 달러의 양이 그 달러의 가치가 그쪽 자산들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자산들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치까지 이제 한번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 빠진 가치들이 달러 가치도 빠졌고요. 이런 가치도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갈 곳이 저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론 양적 완화 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하면 주식시장 초토화 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 초토화 되고 부동산 시장도 빠질 겁니다.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대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자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 어떤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IMF 때처럼, 물론 2008년도 때처럼 된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낮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번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IMF 때처럼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환율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환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자 부분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자가 뭐 10% 넘는 수준으로 됐을 때도 내가 이제 그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약간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 약간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정도 상황 됐을 때도 내가 돈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몇 개월치 비상금 생활비 빼고 내가 다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 거기에 왜냐면 가장 안 좋은 어떤 경우의 수들이 겹치게 되면 잘못된 어떤 길로 이제 접어들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팔고 싶지 않은, 아직 그때 상황이 됐을 때 암호화폐가 이제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올라가지 않았을 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는 그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스크 관리하실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조건 1 했던 종목들 웨이브랑 트론들 먼저 올라갔죠. 공중 부양하다가 이제 121선으로 회귀 중에 있다. 네, 차트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진행 중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있는데 라이트코인 또 이제 단번에 관통을 했고 조심할 종목이다. 웨이브랑 트론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라이트코인은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라이트코인을 막 들어가서 수익 취하기는 좀 쉽진 않고,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런 차트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트코인은 이제 아닌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송기봉님 얘기는 오히려 이제 이오스나 이더리움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은 아직 제가 봤을 때도 그 자리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차트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 0.42를 넘어가야지 저는 관통을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항을 이제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비트코인 조건 1로 가면 좋은 듯, 비트코인이 단번에 관통해도 트론화 가능성이 된다. 그래 조건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한번 다시 트론처럼 그리고 웨이브처럼 올라갔다가 쉬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 예, 이렇게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크립토리즈 리얼 파비뉴 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파비뉴가 제가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이 파비뉴라는 의미가 약간 벼락부자 뭐 이런 그 불어에서 나온 어원인데 벼락부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어떤 진짜 벼락부자를 뭐 이끈다 이런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JPM, 테더, 서클, 그리고 앞으로 MS와 페브 역시 스테이블이 아닐까 싶네요. 의 목적은 현재까지 찍어놓은 미국 달러 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제일 먼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곧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인정을 했죠, 이미. 와이오밍주에서 매년 열리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과 관계기관 인물들이 모여서 세계 통화정책을 잭슨홀 미팅 회의장에서 추진하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대처로 양적 완화했을 때도 와이오밍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암호화폐 말곤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최소 3년에서 5년을 보고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분위제로 변경될 때에도 금값이 바로 상승하지 않고 거의 10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세계 정세들, 브렉시트, 프랑스 쪽 노랑조끼 운동, 독일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 미중 무역 전쟁, 세계 각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보호주의 정책,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포퓰리즘 정책, 미국의 미군 철수 등등은 의도적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를 증명하듯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협회 설치하고 독일과 영국에서 암호화폐 지금 거래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자국 암호화폐 발행과 암호화폐 법규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고 저는 너무 큰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한 세기 평균 100세 시대에 살면서 매너토리 시스템의 혁명이 찾아오고 그 기회를 알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네요.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전 이번이 3번 중 기회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가장 큰 기회이다. 예, 조지 소로스 써주셨고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큰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산업이 바뀌고 있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이 넘어가는 게 저 90년도 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으로 넘어왔던 거고요. 이제 막 인터넷 닷컴 버블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거의 이제 20년이 넘었죠.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서 지금 다시 이제 4차 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을 겪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 몇 번 있지 않은 기회 중에 저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 기회를 꼭 다들 잡아서 큰 돈을 저는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사이클이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혁명 바뀌는 걸로 하면 뭐 2, 3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매너토리 시스템, 어떤 이 돈의 화폐 가치, 9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 화폐 가치가 사이클이 돌고 다시 한번 순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타이밍에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이에 딱 있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뭐 별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거고, 만약에 나이가 어려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아예 기회조차 있는 것조차 이제 모르고 이제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아까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돈터치 대한민국님 써주셨던 부분, 되게 제 영상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 같아요. 젊으신 분이 이런 기회를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 30, 40대 분들, 제 영상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있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도 진짜 적은 돈이라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저는 차이가
확실하게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30년, 40년, 아니, 30살, 40살 됐을 때는 아마 그 동일한 나이에 있는 분들, 경제 활동을 동일하게 하는 나이 있는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마 그 차이가 엄청 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자산의 뭐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직장 생활,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쇼바님이 써주셨는데, 개인적인 영상으로 다크코인이라는 부분은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의견은 확실하게 이제 갈리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흔히 기축달러도 당연히 음지의 산업에서 정말 많이 쓰이죠. 다크 수요는 퍼블릭만큼 엄청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크코인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프라이빗하다고 보는 게 더욱 맞다고 생각됩니다. 찰리리 포트폴리오에도 모네로, 디크레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라고 써주셨고, 예, 뭐 저도 이제 모네로도 뭐 좋게 보고 있고 디크레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거고, 음지가 있고, 그리고 달러도 뭐 마약류 이런 데도 달러 거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다라고 하면 항상 이 수요, 다크코인에 대한 수요는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보면 뭐 미술품 같은 거, 미술품, 공개되지 않은 미술품들을 자신들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만 이렇게 누가 소유한지도 모르게 경매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곤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뭐 몇천억짜리 미술품들을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판매가 되잖아요. 그 누가 가져갔겠어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자신들 어떤 부를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자들한테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크코인도 저는 그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MW님이 써주셨는데 작년 12월 17일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했다가 드디어 이제 121선을 돌파를 했네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써주셨고, 일단 121선을 돌파했는데 제가 오늘 일단 오후 영상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 설명드릴 때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떠서 돌파는 못했습니다. 일단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는 했는데 어찌됐든 돌파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보면 그런 식으로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서 눌러주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명희님이 써주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댓글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새끼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순놈이죠.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존버 중이니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엔 욕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분양받았는데 존버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의견이 뭐 떡상이가 어떠냐, 그래서 떡상이 구사하고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엘레강스하게 이제 호드라 589달러 뭐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떡상하면 이제 존버야 이거는 불렀을 때 옆에 주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의견 중에 그러니까 호드라 하면 이제 발음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호돌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호드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약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댓글. 그리고 이제 MW 우식님이 써주셨는데, 미스터 우징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우싱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미스터 우싱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설문 이제 기대가 된다. 모두 자산의 90% 이상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모든 분들이 90% 넘을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매도를 하는데도 매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산이 암호화폐 비중이 넘어가는. 왜 그러냐면 매도를 해서 현금 일정 부분 만들어 놨는데 또 넘어가는 거죠.
암호화폐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하면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영남님이 써주셨는데요. 오영남님이 지금 후오비 코리아에서 신규 가입하고 5만원 상당의 신규 상장 코인을 입금하거나 구입하신 분들에게 그 해당하는 5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에어드랍하는 걸 이벤트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값에, 예. 그러니까 입금만 해도 되니까 뭐 굳이 신규 구매 안 하셔도 5만원 정도에 되는 암호화폐를 이전을 하면 그에 대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에어드랍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댓글 남겨주셨고 정보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은 근데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꼭 이렇게 어떤 신규 거래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미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아마 이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뿌잉뿌잉님하고 뿌잉뿌잉님이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려 가뭄에도 도움을 주고 미세먼지도 씻겨주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대상승장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써주셨고, 뿌잉뿌잉님하고 이제 마법천사님도 이렇게 봄이 온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곧 봄이 오겠죠? 감사합니다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봄이 지금 오고 있으면서 봄이 오면서 시장도 분위기도 차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기봉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명칭, 전에 방송 중에 내용이었는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수익을 낸 사람은 차트로 보면 쉽게 올라온 것 같지만 가장 먼 길을 참고 버티면서 온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짜릿한 수익을 맛본다는 내용이 기억나네요. 이것은 졸부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승자입니다. 그래서 비트 위너 비트 어떠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위너 비트보다는 발음상 저는 이제 비트 위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트 위너. 제가 이 부분도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늘 아마 오후라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의견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비트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금 정기봉님까지 했고요. 마법천사님 잠깐만요. 마법천사님이 해주셨는데, 2019년 올해 암호화폐 상승은 어려울까요? 20년, 21년 상승장은 많이들 확신하는데 19년은 아무래도 준비운동만 열심히 하다 본 게임은 내년으로 미룰 듯 하네요. 작년 11월 15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전만이라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아마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은 뭐 올해 안 온다라고 하면 그건 올해 온다, 내년 온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상승장이 올해 시작은 된다라고 보면, 아마 이제 상승장만 시작돼도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저는 지금보다는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거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조정을 보이긴 하지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는 거의 덜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피로도는 확실하게 이제 덜할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전만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이제 50주선, 20주선 넘어가고 50주선 터치한 다음에 눌러준 이후에요. 그 다음에 50주선 넘어가서 6,000달러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얘기했던 하드포크 이전의 가격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김도균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올리 이오스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이번 코스모코인으로 이오스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대출 이자도 몇 달치 벌었고 생활비도 벌었네요. 그러나 2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말 내도록 단타하다가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었더니 머리가 멍하네요. 이오스를 목표 개수보다 더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딴짓 안하고 목표가까지 쭉 들고 가려고 합니다. 각종 이슈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일단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 일단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약간 교체 매매를 하실 때 이오스를 매도해서 만약에 지금 코스모 이렇게 들어가셔서 교체 매매 하실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옷을 갖고 있다가 이 옷을 다 팔고 만약에 이런 코스모로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거나 아니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개수를 까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비중을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홀딩 물량을 정해놓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좀 스트레스 이제 덜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신 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희상님이 써주신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플 시체가 많아서 안 올라간다는 방송을 보고 저녁에 고등학교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10명 남짓 친구들 중에 암호화폐 투자한 친구를 물어보니 한 명이 리플 1,700원대 1억 원어치를 사서 물려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1,700원대면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니 자기는 반만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뒤도 안 보고 다 팔고 다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겠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오늘 방송했던 내용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친구한테는 내년 5월쯤에 매도하면 본전 이상은 될 거라고 말했는데 꼭 그 말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아마 보시면 이분 이제 본전만 돼도 팔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700원이 있고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900원 넘어섰으면 당연히 이제 반은 건질 수 있었잖아요. 반은 건질 수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다시 900원 됐다가 300원까지 빠져놓고 보니까 야, 이 900원은 그때 다 팔 걸 그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저는 반만 건질 수 있으면 다 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 만약에 내년까지 기다려서 5월이면 본전 이상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900원 갔다가 다시 여기서 만약에 500원까지 또 빠진다라고 하면 난 무조건 900원을 팔 거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친구분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돈 넣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 시장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몇 번 가격 900원 찍고 500원 900원 500원 몇 번만 흔들면 아무리 신이상님이 좋은 얘기 해주고 내년 가면 10,000원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 해줘도 실제 내년 가서 10,000원 그 이상 간다고 해도 이 수익을 거둘 수 없다. 친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생각하신 게 작년 8월달 9월달에 리플 올라가서 900원 찍은 다음에 300원대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는 무조건 이제 900원에 무조건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올라가셨을 때 파실 거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체가 그 쌓여있던 시체 4,500원 2,000원 3,000원 이 쌓여있는 시체들이 사실 그 밑에서 1,000원 밑에서 500원 1,000원 사이에서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체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